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리투아니아, 바로 발틱 3국이죠. 그 리투아니아가 미군 주둔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바로 발틱 함대 완전히 포위되어서 고립되게 생겼네요. 러시아가 큰일 난 상황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전히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 미군 전략 정찰기가 들어가서 러시아군이 진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는지 정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이 전자정찰기를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장악지역 상공에 띄웠다는 소식입니다. 미군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내 진입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 RC-135W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현지 시각 12월 11일 영국에서 발진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정찰 비행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제이크 11이라는 콜사인을 가진 이 항공기는 폴란드 영공을 지나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한 뒤에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을 크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남쪽으로 기술을 틀어 크림반도 북부 지역을 정찰한 뒤에 왔던 항로를 되돌아 다시 돈바스 지역을 정찰하고 폴란드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정찰기는 적의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 감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정찰기인데요. 미군이 해당 지역에 RC-135W를 투입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 러시아군 진입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전면 침공에 대비해서 전군에 비상대기령을 걸고 주요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동부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 지상군을 배치한 것은 물론 최근 미국에서 공급받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과 터키에서 긴급 공수한 무인 공격기로 반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반군을 돕기 위해 러시아군이 진입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미군이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찰기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경우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과연 이번 정찰 결과에서 미군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빼앗긴 이후에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 영토와 이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동부 지역에는 도네체크라고 하는 이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반군들을 활용해서 다시 반군이 어떤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우린 러시아로 가자라는 주민투표 해서 러시아로 다시 독립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크림반도 상황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기 위해서 작업 중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이제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그 돈바스 지역에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으면 그게 정말로 반군이면 또 얘기가 다르겠는데, 사실은 러시아군이 상당히 들어와서 반군과 러시아군이 뒤섞여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군 치고는 너무 세다. 왜? 러시아 정규군이 들어와서 반군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무기 대중을 떠나서 더 넘어서서 같이 러시아군이 반군 아닌 척하고 남의 영토에 들어와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침공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짓 하지 마라. 푸틴 대통령 우린 그런 적 없다 라고 됐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침공한다면 러시아를 스위프트 코드에서 삭제할 수 있다. 국제 금융망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끔, 즉 달러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푸틴은 그러든지 말든지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푸틴이 우린 그런 적 없다 라고 했으니까 미국이 정말이야? 라고는 영국에서 출격한 이 RC-135W 리벳 조인트죠. 북한 때문에 우리는 워낙 이 리벳 조인트를 자주 보니까 뭐 항상 보는 거니까 뭐 리벳 조인트 그러지만은 이 지역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항로를 한번 보면 영국 런던 북쪽에서 출격을 해서 독일을 지나서 폴란드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죠. 키예프를 지나서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크림반도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나오는 이런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집중 정찰했다고 한 것은 돈바스에서 뭔가가 무전,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또 지시 이런 것들이 러시아 본국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러시아 본국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러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수집이 됐다라고 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꼼짝도 못하는 이런 증거가 잡혔을 테고,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국민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4,4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미등록 총기가 민간에 한 500만 정 풀렸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돈바스 지역 이 지점쯤에서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언제 러시아 정규군이 침공할 수 모르니까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즉 그 미등록 총기, 그걸 가지고 불법 총기죠. 그걸 가지고 무장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규군하고 같이 뭐 경계 근무를 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군인들 정말 고생한다. 언제 러시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고생한다. 우리가 같이 서주겠다. 그래서 같이 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40대 아주머니가 총을 들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 등 뭐 이런 정도로 전 국민이 이 러시아에 대해서 항전 의지가 높다. 그래서 총기를 500만 정 풀렸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를 했다는 것은 뭐냐? 러시아 니들 들어오면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냥 장기적인 아비 규환에 들어갈 거야. 4세대 전쟁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니들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다가 10년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망했지 않느냐?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해봐. 이런 사인을 한번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이 상황, 부디 전쟁으로는 가지 않고 질서 있게 또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군 파견, 미군 상시 주둔을 요청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미국의 군사력 상시 배치를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군은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이 성사될 경우에 러시아 발틱 함대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 연수회 전화 통화 과정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 상시 주둔을 공식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12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하루에만 나토 회원국 9개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가지고 동유럽 지역에 추가적인 군사력을 배치해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역 안보에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리투아니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은 이번 전화통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지상군 또는 공군을 리투아니아에 상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미군이 리투아니아에 주둔할 경우에 기지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미군의 리투아니아 주둔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상입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 사령부가 있는 칼리닝그라드와 불과 80km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폴란드에 이어서 리투아니아에까지 미군이 주둔할 경우에 칼리닝그라드는 동서 방향으로 완전히 포위되기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또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75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수송기로 전개시킬 수 있는 프리즘 미사일의 개량형이나 LRHW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리투아니아의 급격한 친미화와 미군 주둔 협의에 과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투아니아 발틱 3국 중에 하나죠. 바로 지도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리투아니아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아래가 벨라루스,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이 좌측이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러시아는 국경을 본토와는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위가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라트비아 위가 이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최대 무역항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또 나토가 굉장히 신경 쓰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리투아니아의 왼쪽에 뭔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뭐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땅이 여기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러시아가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죠. 바로 이 발틱 3국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왜 소련 독립 이후에 그래도 러시아로 계속 남았느냐? 바로 발틱 함대의 사령부인 칼리닝그라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당시 3대 함대가 있었죠. 발틱 함대, 그리고 흑해 함대, 극동 함대 이렇게 했는데 극동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 흑해 함대가 크림반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발틱 함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발틱 함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칼리닝그라드는 리투아니아 영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리투아니아 영토가 되지 않고 러시아로 그대로 남은 겁니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이었죠. 함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크림반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자신들의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구 임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크라이나로 크림반도는 들어갔거든요. 그걸 이제 2014년에 뺏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독립과 동시에 거의 EU 그리고 나토로 신속하게 들어갔고 나토와 EU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미군 좀 들어와 주세요. 불안하다 이렇게 됐는데 리투아니아 인구가 한 28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병력은 총병력 해봐야 한 15,000명. 그리고 여기는 탱크도 없고 또 전투기도 없고 공군이 있긴 하지만 전투기 없고 그냥 훈련기 몇 대. 그리고 해군이 있기는 하지만 초계함, 구축함 이런 건 없고 연안 지원함 이런 거 몇 척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전차는 하나도 없고 장갑차가 한 430대 정도 있는 육군 이 정도뿐이에요. 그래서 미군 들어와 달라. 그러면은 미군 입장에서는 요즘 이 C-130 수송기에 쫙 내려서 하이마스 내려서 프리즘 미사일 쏘고 이런 다영역 전투 체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다 내려서 쏘면 프리즘 미사일 가지고 모스크바 충분히 외곽은 타격할 수 있고 또 LRHW 극초음속 미사일 가지고 가면 그 사거리가 2000km나 되기 때문에 모스크바 넉넉하게 타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흑해 함대, 발틱 함대, 칼리닝그라드 여기는 완전히 고립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전쟁을 한다면 개전과 동시에 이 발틱 함대는 완전히 말려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고 미국이 만약에 진짜로 이 리투아니아에 이 상시 병력을 배치를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틱 함대의 뒤통수를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뒤통수가 항상 뜨끈뜨끈한 그런 상황이 유지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